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 땅 어느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 가을이 찾아왔어요. 산등성이를 따라 단풍이 곱게 물들고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벼 이삭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르르 사르르 부드러운 소리를 냈어요. 마치 가을이 부르는 자장가 같았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면 하늘은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깊은 남빛으로 물들어갔어요. 마을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구수한 보리밥 냄새와 된장찌개 향을 머금고 있었지요. 이 마을 한쪽 끝에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지붕 위에는 노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답니다.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매는 언제나 따스했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두 식구가 더 있었거든요. 한 식구는 바둑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였어요.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바둑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바둑이는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둥글게 말려 있는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또 한 식구는 나비라는 이름의 고양이였어요. 온몸이 하얀데 이마에만 나비 날개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어서 나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나비는 눈이 호박색으로 맑았고 걸음걸이가 어찌나 우아하던지요. 바둑이와 나비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마치 형제처럼 다정했어요. 낮에는 함께 마당에서 뛰놀고 밤에는 할머니 방 아랫목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잠이 들었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이 바둑이와 나비에게 일어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 옛날 조선의 산골 마을로 함께 떠나보아요. 그날 아침 바둑이는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어요.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바둑이는 기지개를 한번 켜고 옆에서 자고 있는 나비를 살펴보았어요. 나비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코를 앞발 사이에 파묻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답니다. 바둑이는 나비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방문을 밀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마당에 나서니 서늘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이슬방울들이 동쪽 하늘의 붉은 기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바둑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아침 인사를 했어요. 먼저 감나무에게 인사를 했지요. 감나무야, 좋은 아침이야. 감나무는 바람에 잎을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돌담 위에 앉아있는 참새들에게 인사했어요. 참새야, 좋은 아침이야. 참새들은 찍찍 지저귀며 화답했답니다. 바둑이가 마당을 돌고 있을 때 부엌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곧이어 부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부엌문 앞에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부엌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얼굴을 내미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어머, 바둑아, 벌써 일어났구나?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어찌나 부드럽던지요. 바둑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어요. 나비는 아직 자고 있니? 바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귀를 쫑긋거렸어요. 그래, 나비는 잠이 많으니까 놔두렴.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바둑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장작 타는 소리, 솥뚜껑 여닫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어찌나 평화롭던지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나비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나비는 방문 앞에 앉아서 하품을 했지요. 고양이 특유의 긴 하품이었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세수를 했답니다. 앞발을 핥아서 얼굴을 쓱쓱 문지르는 거예요. 나비야, 일어났구나. 바둑이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나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둑이를 바라보았어요. 응, 일어났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나비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긋나긋했어요. 마치 비단실처럼 부드러웠지요.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아침 햇살을 받았어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시원했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 꽃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어요. 분홍, 흰색, 연보라색 꽃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아침밥을 먹은 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셨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할머니 곁에 나란히 누웠답니다. 오! 할머니의 손에서는 가느다란 실이 풀려나왔고 바늘이 천 사이를 드나들었어요. 할머니는 누군가의 저고리 소매에 난 구멍을 기워주고 계셨지요.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실 때면 가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도 그랬답니다. 바둑아, 나비야.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단다. 바둑이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나비도 눈을 반짝였지요.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대. 그 선비에게는 아끼는 강아지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았지. 바둑이와 나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자기들 이야기 같았거든요. 어느 날 선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선비는 떠나기 전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말했대. 내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물을 남겨두마. 그 보물은 이 집 어딘가에 있단다. 서로 힘을 합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게야. 할머니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셨어요. 그 뒤로 강아지와 고양이는 보물을 찾아다녔대. 마당도 파보고 창고도 뒤져보고 지붕 위도 올라가 보았지. 하지만 보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 바둑이가 작게 낑낑거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할머니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며 말씀하셨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보물을 찾는 동안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대.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었지. 그러다 어느 날 둘은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나비가 묻는 것처럼 야옹 하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선비가 남긴 보물은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야. 둘이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던 거지. 할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바둑이와 나비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어 주셨어요. 너희 둘도 그렇단다. 너희가 서로 아끼는 그 마음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야. 바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나비는 목을 길게 빼고 할머니 손에 얼굴을 비볐지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날 밤 바둑이와 나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잠이 들었어요. 보물이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물이라니 참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며칠 뒤 바둑이와 나비는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가을산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답니다. 빨간 단풍, 노란 은행, 주황빛 감나무잎, 마치 누군가 산 전체에 고운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지요. 바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서서 걸었어요. 바둑이의 코는 아주 예민해서 땅속에 숨은 도토리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답니다. 나비는 바둑이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나비는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요. 낙엽 위를 걸어도 바스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이 걷는 것 같았답니다. 두 친구가 작은 개울가에 이르렀을 때 바둑이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나비야, 저기 봐. 바둑이가 턱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열심히 갉아먹고 있었지요.
나비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다람쥐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산의 동물들은 바둑이와 나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둘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안녕, 다람쥐야. 나비가 인사했어요. 안녕 나비야. 안녕 바둑이야. 다람쥐가 깍깍거리며 대답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 바둑이가 물었어요. 도토리를 모으고 있었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모아둬야 하거든. 다람쥐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렸어요. 볼주머니에 도토리를 가득 넣어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바둑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다람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 산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너희들 들어봤니? 바둑이와 나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산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 아주 오래전 마음씨 착한 도사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야. 그 보물을 찾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대. 바둑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물? 정말? 응.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보물은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진 이들만 찾을 수 있거든. 다람쥐는 그 말을 남기고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나뭇가지 사이로 사라졌답니다. 바둑이와 나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보물이라. 나비가 나긋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랑 비슷하네. 바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보물을 찾아볼까? 바둑이가 제안했어요. 바둑이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나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함께 찾아보는 거야. 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함께하기로. 그렇게 바둑이와 나비의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답니다. 보물을 찾기로 한 다음 날 바둑이와 나비는 집 마당부터 살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감나무 아래였어요. 감나무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거든요. 혹시 이 나무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감나무는 키가 아주 컸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굵은 줄기에는 세월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뻗어 있었답니다. 바둑이는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렸어요. 감나무 뿌리 주변을 꼼꼼히 살폈지요. 나비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고양이는 나무를 잘 타니까요. 나비는 가지와 가지 사이를 살펴보았어요. 한참을 찾았지만 보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둑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엔 없는 것 같아. 나비가 나무에서 내려오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첫 번째 장소였잖아. 다른 것도 찾아보자. 그때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바둑이 코앞에 떨어졌지요. 바둑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나비가 킥킥 웃었어요. 감나무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바둑이도 웃었어요. 그런가? 두 친구는 떨어진 감을 바라보았어요. 감은 붉고 탐스러웠어요. 마치 작은 등불 같았지요. 이거 할머니 드리자. 나비가 제안했어요. 바둑이가 입으로 감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빨 자국이 나지 않도록 살살 물었지요. 그리고 두 친구는 할머니가 계신 마루로 갔어요.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지요. 바둑이가 감을 할머니 앞에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가 눈을 떠 바라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바둑이가 할머니 주려고 가져왔니?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나비도 할머니 무릎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할머니는 감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이 감. 오늘 저녁에 깎아서 같이 먹자꾸나. 할머니는 바둑이의 머리와 나비의 등을 번갈아 쓰다듬어 주셨어요. 할머니의 손길은 햇볕처럼 따스했답니다.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바둑이와 나비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감나무 아래서 찾은 건 보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미소였거든요. 다음으로 바둑이와 나비가 찾아간 곳은 헛간이었어요. 헛간은 집 뒤편에 있었어요. 농기구를 보관하고 곡식을 쌓아두는 곳이었지요. 지붕은 볏짚으로 엮여 있었고 벽은 흙으로 빚어져 있었어요. 바둑이가 먼저 헛간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지요. 헛간 안은 어둑어둑했어요. 햇빛이 벽 틈새로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먼지가루가 그 빗줄기 사이에서 반짝반짝 떠다녔어요. 냄새가 독특했어요. 마른 집 냄새,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바둑이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나비는 조심스럽게 헛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나비의 호박색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바둑아, 저쪽에 뭔가 있어? 나비가 헛간 구석을 가리켰어요. 바둑이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구석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이게 보물 상자일까? 바둑이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나비가 괴짝 위에 먼지를 앞발로 툭툭 털었어요. 두 친구는 힘을 합쳐 괴짝 뚜껑을 열었어요. 괴짝 안에는 보물이 없었어요. 대신 다른 것들이 있었지요.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색동보자기, 작은 나무 인형 하나. 바둑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건 뭘까? 나비가 보자기를 앞발로 만져보았어요. 옛날 물건들인 것 같아. 두 친구가 괴짝 앞에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너희들 거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헛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괴짝을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지요. 아이고, 이 괴짝이 아직도 있었구나. 할머니는 괴짝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그리고 보자기를 꺼내 들었지요. 이건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보자기란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신 거야.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운 눈물이었지요. 할머니는 나무 인형도 꺼내 들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인형이야. 우리 딸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지. 할머니는 한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너희 덕분에 이렇게 추억을 다시 만났구나. 바둑이와 나비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두 친구를 번갈아 안아주셨답니다. 보물은 아니었지만 추억이라는 소중한 것을 찾은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보물이었지요. 그날 밤 보름달이 떴어요. 달은 둥글고 환했어요. 마치 하늘에 커다란 등불을 달아놓은 것 같았지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어요.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답니다. 가을밤 특유의 상쾌한 서늘함이었지요. 마당 여기저기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어요. 귀뚤귀뚤 귀뚤귀뚤.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바둑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비야, 저 달 좀 봐. 정말 밝다. 나비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응, 마치 해님이 잠들고 달님이 대신 세상을 비춰주는 것 같아.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달을 바라보았어요. 바둑아, 나비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우리 보물을 찾고 있잖아. 근데 말이야, 보물을 못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 바둑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기억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물이라고 하셨잖아.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도 계시고.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 바둑이는 나비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좋아. 할머니도 계시고 매일 따뜻한 밥 먹고 포근한 방에서 자고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마루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둑아, 나비야, 밤이 깊었다. 들어오렴. 두 친구는 일어나 마루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방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지요.
아랫목에는 이불이 폭신하게 깔려 있었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웠어요. 할머니도 자리에 누우셨지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편히 자거라. 바둑이와 나비는 할머니 곁에서 눈을 감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부엉부엉 들려왔어요. 아주 멀리서요. 바둑이는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보물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닌지도 몰라. 바로 여기 이 따뜻한 방에 있는 건지도 몰라. 그 생각을 하며 바둑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바둑이와 나비는 마을 앞 개울가로 나갔어요. 개울물은 맑고 투명했어요. 바닥에 조약돌이 훤히 보일 정도였지요. 물은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상쾌하던지요. 개울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갈대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솜털을 날리고 있었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바둑이가 개울물에 코를 가까이 대었어요. 물이 차가웠지요. 바둑이의 코끝에 물방울이 맺혔어요. 나비는 개울가 바위 위에 앉았어요. 고양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나비는 앉은 자리에서 물속을 내려다보았어요. 바둑아, 저기 봐. 물고기야. 나비가 가리킨 곳에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지요. 물고기들은 무리지어 이리저리 헤엄쳤어요. 마치 물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바둑이가 물고기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물고기들은 참 자유로워 보여. 저렇게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치고. 나비가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물고기들에게는 물이 세상의 전부야. 물 밖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바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 우리에게는 이 마을, 이 산이 세상의 전부니까. 나비가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 세상에는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친구는 한동안 개울물을 바라보았어요.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어요.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마을에 사는 동네 아이였어요. 머리를 따 올린 어린 여자아이였지요. 아이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가 바둑이와 나비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바둑이다. 나비다. 아이는 개울가로 뛰어와서 바둑이와 나비 곁에 쪼그려 앉았어요. 너희들도 여기 놀러 왔어?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나비도 가르릉거리며 반겼지요. 아이는 바구니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나는 밤을 주우러 왔어. 여기 밤나무 아래에 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 바구니 안에는 윤기 나는 밤이 여러 개 담겨 있었어요. 껍질이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지요. 우리 할머니가 밤을 좋아하셔서 가져다 드리려고. 아이는 바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밤을 좋아하시는데. 아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이만 갈게. 또 보자. 바둑이, 나비. 아이는 바구니를 들고 마을 쪽으로 돌아갔어요. 바둑이와 나비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밤나무 아래를 지나갔지요. 과연 밤송이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벌어진 밤송이 사이로 알밤이 보였어요. 바둑이가 코로 밤송이를 굴려 알밤을 꺼냈어요.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조심요. 나비도 앞발로 조심스럽게 알밤을 건드렸어요. 두 친구는 알밤 몇 개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바둑이와 나비가 알밤을 할머니 발치에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너희들이 주워온 거니?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알밤을 집어들었어요. 고맙구나. 오늘 저녁에 밤을 삶아서 먹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바둑이는 무언가 다른 느낌의 눈을 떴어요. 공기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세상이 유난히 고요했지요. 바둑이는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눈이 내린 거예요. 바둑이는 깜짝 놀라 나비를 깨웠어요. 나비야, 일어나봐. 눈이야, 눈. 나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당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우와, 정말이네?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솜털을 뿌리는 것 같았어요. 바둑이가 눈 위를 걸었어요. 푹신한 느낌이 발바닥에 전해졌지요. 뒤를 돌아보니 바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나비는 눈을 싫어했어요. 발이 차가워지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바둑이와 함께 눈 위를 걸어보았어요. 발이 차가워. 나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눈 위를 걷는 건 1년에 몇 번 없잖아. 바둑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친구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감나무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빈 가지 위에 하얀 눈이 포슬포슬 올라앉아 있었지요. 돌담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돌담이 하얀 담요를 덮어 쓴 것 같았어요. 지붕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초가지붕이 하얀 모자를 쓴 것 같았지요. 바둑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바둑이 코끝에 내려앉았어요. 차갑고 간지러웠지요. 나비야, 세상이 참 예쁘다. 나비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응,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아. 그때 부엌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둑아, 나비야, 추운데 들어오렴. 따뜻한 국 끓여놓았다. 두 친구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부엌은 따뜻했어요.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거든요.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작은 사발에 국물을 덜어 식혀주셨어요. 배고프지? 이거 먹고 몸 녹여라. 바둑이와 나비는 국물을 핥았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워주었지요. 할머니도 따뜻한 국을 드시며 웃으셨어요. 첫눈이구나. 올겨울은 눈이 많이 올 것 같다. 세 식구는 따뜻한 부엌에서 첫눈을 맞았어요. 바깥은 차갑고 하였지만 부엌 안은 따뜻하고 포근했답니다. 바둑이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 이것도 보물 아닐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바둑이와 나비를 부르셨어요. 바둑아, 나비야, 이리 와보렴. 두 친구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고운 천으로 싼 작은 보따리였지요. 이게 뭐게요? 바둑이가 묻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2개의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나무 조각에 실을 꿰은 것이었지요. 나무 조각에는 각각 다른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에는 강아지 발바닥 모양이, 다른 하나에는 고양이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란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이 보물을 찾아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단다. 헛간도 뒤지고 산도 다니고. 바둑이와 나비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했지. 너희에게 진짜 보물을 만들어줘야겠다고. 할머니는 강아지 발바닥 목걸이를 바둑이 목에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고양이 얼굴 목걸이를 나비 목에 걸어주셨지요. 이게 보물이란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물. 너희 둘이 이걸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는지 기억하렴. 바둑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비도 가르릉거리며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비볐지요. 할머니는 두 친구를 꼭 안아주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너희가 바로 할머니의 보물이야.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지요. 바둑이와 나비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보물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서로를 향한 우정, 따뜻한 집,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다람쥐가 말한 대로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진 이만 찾을 수 있는 보물. 그건 바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두 친구는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기로요.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의 기운이 찾아왔어요.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 달려있던 고드름이 방울방울 물방울을 떨어뜨렸지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마당 한쪽에 노란 복수초가 피어났어요. 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작은 꽃이었지요. 아직 세상은 차갑지만 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햇볕이 제법 따스했어요. 바람도 겨울바람처럼 매섭지 않았지요. 바둑이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나비야, 봄이 오는 것 같아. 나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냄새가 달라. 흙냄새, 풀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두 친구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보물이었지요. 겨울 내내 목에 걸고 있었어요. 바둑아, 나비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우리 보물찾기 성공한 거 맞지? 바둑이가 빙그레 웃었어요. 응, 성공했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나비도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 말씀대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물이었어.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산에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산등성이가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진달래가 피어날 날도 머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마루로 나오셨어요. 손에는 바느질거리를 들고 계셨지요. 날씨가 좋구나. 봄이 오려나 보다. 할머니도 마루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하셨지요. 바둑이와 나비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양옆에 나란히 앉았지요. 세 식구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어도 좋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바둑이는 눈을 감았어요. 햇볕이 눈꺼풀을 따스하게 데워주었지요. 이게 바로 보물이구나. 바둑이는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나비와 함께하는 이 시간. 따뜻한 햇볕, 부드러운 바람, 새들의 노랫소리. 이 모든 것이 보물이야. 나비도 눈을 감았어요. 찾아 헤매지 않아도 괜찮아. 보물은 늘 곁에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콧노래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산새들도 들꽃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늘 위의 해님과 달님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절은 돌고 돌았지만 바둑이와 나비와 할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언제까지나요?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바둑이와 나비는 아직도 그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곁에서 서로를 아끼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